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이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2020년도 작년까지 정말 한 지역도 구역 지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주거정비 지수를 이제 폐지를 해서 구역 지정 자체를 굉장히 빨리 함으로써 최소 구역 지정까지 2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변화시켰다.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오네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서울 도심 안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보도 내용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죠. 바로 구역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조건들이 있지만 정말 큰 발목을 잡았던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 정비 지수라는 항목이 있겠는데요. 이런 주거 정비 지수로 인해서 이 재개발 자체가 크게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재개발 자체, 구역 지정 자체가 한 곳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주거 정비 지수제를 앞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보도 내용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 도심에 많은 이제 재개발 지역 자체, 예정지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이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거정비지수제가 어떤 것이고 이런 이제 주거정비지수제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어떤 곳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주거정비지수제가 앞으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빠른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주거정비지수 폐지에 대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이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정말 이제 그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지 어떤 이제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는지 바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 개발 압력 높은 유일한 낙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 됐을 때 정말 이제 한강변 아파트로 이제 변했을 때에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주거정비지수제가 앞으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빠른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재개발 정말 이제 구역 지정 이제 급감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전 이제 서울시장님이죠.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주거정비지수제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이제 구역 지정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로 재개발은 주택 공급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거정비 지수로 인해서 2015년부터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한 건도 정말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구역 지정을 받은 지역이 서울 도심 안에서는 없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가 보시면은 뭐 2007년도에 이제 39개 구역이 지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19개 지역, 2011년도에 뭐 8개 구역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12년부터 정말 이제 계속적으로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 2020년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까지 정말 한 지역도 구역 지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구역 지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못 받게 되면은 이런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26년 후에는 입주 물량 자체가 정말 급감함에 따라서 그런 이제 공급 자체가 부족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급등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 이제 주택 가격 굉장히 이제 상승폭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6년에는 정말 폭등할 정도로 공급 자체가 부족한 현상이 앞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재개발,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 주택 자체 부족
현상을 앞으로 타개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이 먼저 이제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주거 정비 지수가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법적 요건, 현행 유지를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항목 보시게 되면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A라는 지역에 이런 동그란 이제 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100채의 이제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분의 2라고 하면은 여기에 66채죠. 66채는 노후가 되어 있고 나머지 34%는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66%만 해당이 되면은 재개발을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이제 면적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약 평수로 따지면은 약 3,000평 조금 넘어갑니다. 3,000평 조금 넘어가는 면적, 최소한 이 면적은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 항목, 바로 노후도, 연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접도율 40%. 이거는 이제 도로폭 이제 4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도로폭이 4m가 안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정말 이제 그 골목길이죠. 골목길 자체가 정말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면 꽉 찰 정도 그런 이제 골목길이 이제 많은 지역들이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도로 폭이 4m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소필지 40%. 과소필지라는 거는 이제 땅 자체가 이제 필요하냐 필요 없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수밀도는 이제 집들이 얼마나 따닥따닥 붙어 있는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택 항목 중에서도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 항목, 그다음에 선택 항목 한 개를 이제 충족을 하면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랬죠. 근데 이제 전 시장님,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주거 정비 지수제를 이제 새롭게 도입을 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이 필수 항목도 그 법적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되고 주거정비 지수제도 충족이 돼야지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게끔 변화를 시켰습니다. 새롭게 도입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주거정비 지수 안에서도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항목을 보시게 되면 노후도에서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을 해야지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면적 자체가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면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평수의 합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주택이 A라는 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주택이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평수가 30평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2층, 3층에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도 똑같이 이제 30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0평. 그 다음에 여기도 30평. 그러면 연면적 자체가 여기는 30평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다세대 주택의 연면적 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30평, 그 다음에 2층도 30평, 3층도 30평, 4층도 30평, 4, 32, 120평의 연면적 합이 계산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노후도 기준 자체가 이렇게 확 올라가죠. 이제 그 신축이라는 이제 연면적 자체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때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됐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축이 조금 한 개, 두 개, 세 개가 늘어가면 갈수록 재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구역 지정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렇게 구역 지정 받기가 이제 굉장히 까다로웠던 이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런 법적 요건만 현행만 된다고 하면은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함으로써 이제 서울 도심 안에 정말 많은 지역 자체가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노후도 자체가 3분의 2 이상이고 그다음에 면적 자체가 30평 이상, 3,000평 이상 이런 지역 자체가 이제 노후도 조건 갖춘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하지만 이런 주거 정비 지수 이것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을 못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폐지가 되면 당연히 많은 지역들 자체가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세훈 시장 자체가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를 해서 공공으로 기획을 해서 구역 지정 자체를 굉장히 빨리 함으로써 시간적인 그 단축을 굉장히 빨리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공공 도입으로 인하면은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거의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으로 도입이 되면은 2년으로 정말 크게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민간 재개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중간에 민간으로 가지만 공공으로 기획을 해서 정말 최소한으로 빠르게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게 공공이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구역 지정까지 2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많은 이제 요건 자체를 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로 가장 큰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재개발 예정지인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이제 입지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왜? 한강변에 껴있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제 광진구 자양동 2호선과 그다음에 7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2호선을 이용했을 때 도심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고 그다음에 7호선을 이용했을 때는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했을 때에도 이제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죠. 여기에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의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이제 강남 지역은 웬만한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죠. 묶여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사 효과로 인해서 광진구 자양동이 그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옆쪽으로는 이제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 있죠. 이쪽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이 그 개발의 호재의 영향으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양동 안에서도 많은 이제 그 노후밀집 지역 안 중에서도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제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고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지가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동의서를 걷고 있다. 앞으로 이런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빠르게 이제 구역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추진이 돼서 이제 뭐 관리 처분이 나고 이제 이중이 철거가 돼서 아파트로 만들어졌을 때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광진구 자양동 이제 눈여겨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한강변 개발 압력 상당히 이제 높은 지역, 유일한 낙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한강변에서 가장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정말 재개발이 됐을 때 신축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강변, 지금 한강변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억, 30억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투자가 가능합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미 웬만한 지역의 경우는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한 한강변 이제 정비 사업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가가 굉장히 높고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노후 밀집 지역 안으로 정말 동의서 걷고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자 이번 기회 놓치면 투자 시기 놓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바로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그만큼 재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몰릴 것을 예상이 되고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을 오세훈 시장이 내놓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재개발 이제 공모 전이죠. 이 재개발을 이제 할 지역들을 공모를 받는다. 그럼 공모 1이 있겠죠. 공모 1. 그다음에 이제 공모 후 이제 재개발 공모를 하고 나서 이제 지역이 선정이 됐을 때 그 공모 후 바로 이제 전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재개발 이제 공모 전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의 기준일을 이제 공모 1로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신축 제한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를 보시게 되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말 실거주 하실 분들만 들어가겠죠.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실거주로 이제 접근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갭 투자로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 피하려면은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 피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마지막으로 3번째로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점하셔야지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 피하려면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